네, 이곳은 오키나와 중부 온나손이라는 곳입니다. 이곳 온나손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 포인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유명한 오키나와 관광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8번 국도예요. 이 58번 국도를 타고 이 해안도로를 달리는 또 즐거움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차가 통통 비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떤 관광지가 있느냐,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마에다 미사키, 그 다음에 잠파 미사키, 잠파굿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만좌모, 네, 그리고 푸른 동굴, 이런 관광 포인트가 지금 몰려 있는 곳이에요. 500m 후 우회전. 네, 안녕하세요.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국제 결혼해서 지금도 일본 오키나와에 정착해 살고 있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부하는 국자재,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 라이브 때 얘기했던 토픽인데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로 우리가 해외에 살면서 현지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무심코 많이 합니다. 현지화 전략에 성공을 해야 된다. 내 자신이 현지화 돼야 된다. 현지화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 현지화를 얼마나 잘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에 가는 길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저도 했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과연 현지화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현지화고 뭘 말하는 건가? 특히 저는 20년 이상 해외 살면서 그 현지화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일본에 오니까 더더군다나 이 현지화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제 영상에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내와 티격태격 했습니다. 이런 서두로 영상을 몇 개를 찍어서 올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내와 부부싸움 한 거라든지 티격태격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아내와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림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람의 성향의 차이라든가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영상을 올렸던 건데 많은 분들이 이 국제화제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아내와 저와의 관계에 포커싱을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재님 그렇게 어린 아내분 잘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아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셔야지 왜 아내랑 자꾸 부딪히십니까? 참 그렇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 진짜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다 아내 편을 들어서 고맙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 아내와 저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에요. 저희 아내와의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떤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한 의도였는데 어찌됐건 제가 현지화라는 거 일본에 오고 나서 아내랑 좀 티격태격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한 반년 이상은 한국에서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반, 3년 정도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랑 일본이 아닌 제3국에서 생활을 했을 때 아내도 굉장히 좀 융통성도 있었고 풀어져 있었고 특히나 한국에서 살 때 물론 저희 아내도 스트레스가 왜 없었겠습니까? 한국이랑 일본이랑 분명히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아내한테 특별하게 여보 우리 한국은 이렇고 한국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당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사고해야 돼 이런 거를 얘기를 거의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 오니까 정말 제가 예전 영상에 제 아내가 변했습니다 요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많이 달라졌어요. 일본에 오니까 굉장히 이제 일본 사람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모든 게 메커니즘이 모든 것이. 그래서 저에게 사실 일본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고하고 말하고 리액션하고 이런 걸 기대를 하면서 계속 그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저는 이제 물론 아내는 그런 거예요. 오빠를 사랑하고 남편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워낙 독특하잖아요. 제가 정말 살아보니까 너무너무나 독특한데 일본 사람들과 제가 만나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런 일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고 말하게 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는
부부이라는 의미라는 건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내랑 뭐가 부딪히냐면 이 부분이에요. 나는 당신이 나한테 알려주는 일본 사람들의 문화나 성향이나 습관 이런 것들을 내가 존중하고 알 필요는 있으나 나는 일본 사람이 되게 싫다. 나는 일본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아내는 그러는 거예요. 오빠, 내가 오빠 보고 일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야. 정말 오빠가 말한 것처럼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그런 걸 대비하고 리스크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실상 아내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100% 따라한다면은 일본 사람처럼 되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한국 사람이고 여기서 어떤 모든 오키나와든 뭐 본토든 모든 일본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길 원하지도 않고 그럴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나의 어떤 한국 사람에 대한 장점 그리고 어떤 국자재 어떤 저의 개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려서 그냥 나는 나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 당신이 알려주는 거를 이해를 하고 물론 그것들을 내 걸로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체득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나는 일본 사람을 살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밸런스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특히나 일본에서 10년 이상 사신 분들을 만났어요. 한국 분들도 그렇고 외국인들을 만나면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국적 불명의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제가 흔히 생각하는 그 유러피언이나 아메리칸이 있어요. 근데 일본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아마 일본의 독특한 이 일본 사람들의 이 성향들을 이해하고 그걸 따라가려다 보니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사람들을 제가 꽤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와서 정말 그 현지화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현지화가 무엇이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지화 분명히 중요한데요. 하나는 이제 사업적인 측면의 현지화가 있고요. 개인적인 측면의 현지화가 있어요. 사업적인 현지화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한국을 떠나서 어떤 나라에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의 소비 파워라든지 GDP, 소득 수준, 소비 성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그 타겟층이 상류 사회이냐 중산층이냐 아니면 좀 돈이 없는 하층민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타겟층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현지 사람들을 고용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선진국에서 사업을 하시든 후진국에서 사업을 하시든 그러면 그 현지 사람들을 고용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인사관리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지 사람을 채용해서 직원으로 썼을 경우에 그 현지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잘 알고 대비하고 관리하고 이래야지 일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요런 게 이제 어떤 사업적인 현지화라면 개인적인 현지화도 똑같아요. 그것까지는. 그 나라 사람의 어떠한 개인적인 성향, 습관,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스터디를 해야죠. 그래서 알고 있어야죠. 그런데 저는요 진짜 그 나라 사람처럼 되라, 그 나라 사람처럼 사고하고 그 나라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닌데 저의 그 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필리핀에서 5년 살았잖아요. 필리핀 사람들도 장점 많지만 제가 영상에도 얘기했어요. 단점 중에 굉장히 큰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책임감이 진짜 없거든요. 그리고 게을러요. 주로 이렇게 따뜻한 남쪽 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좀 게을러요. 느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으르고 책임감 없고 느린 이걸 우리가 현지화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가서 게으르고 느리고 책임감이 없어진다면 그거는 분명히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화라는 거는 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공부해라. 말, 습관, 역사, 성향 이런 것들 파악을 해라. 그리고 그걸 내 걸로 체득화해라. 여기까지 현지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한국 사람의 장점과 여러분들의 개성을 살려서 그 밸런스, 요게 쉽지 않은 거지만 그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살아간다라는 거. 바로 이것이 진정한 현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일본에 와서 아내랑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진짜 일본 사람들이 참 독특해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지뢰밭을 걷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뭘 잘못하나 실수를 밟아서 빵 터지면 그냥 그걸로 끝장나는. 진짜 일본 사람들이 보면 이게 제가 너무너무나 일본 사람들 성향 중에서 싫어하고 닮고 싶지 않고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몇 가지 성향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 문제를 문제로 얘기하고 그거를 해결하고 어떤 솔루션을 찾고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남들 앞에서 특히나 아쉬운 얘기, 싫은 얘기, 하기 어려운 얘기 이런 것들을 하기를 너무너무나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냥 기법해요.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냥 포기합니다. 연락을 안 해버리다거나 그냥 무시한다거나 겉으로는 문제 없는 것처럼 닷대마에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얘를 포기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심하다 보니 그런 리스크가 되게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보니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 문제가 있으면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풀려고 얘기 만나서 아우 형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형 뭐 오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그런 거를 거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워낙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남편이 그 지뢰밭을 안 밟을 수 있도록 코치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 저한테 일본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길 바란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악착 같고, 그리고 열심이고, 뭐 굉장히 플렉서블한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융통성도 굉장히 좋고, 좀 그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의 어떠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국자재의 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좋아하고 설글서글하고. 어쩌면 저의 이런 캐릭터가 일본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본 사람들은 저의 이런 사람 좋아하고 서글서글하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성격이 무서울 수도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대부분 다른 나라에 먹히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저 같은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한국 남자들 인기가 많아요. 여기에 특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본 여성들 중에서 한국 남자들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 남자들이 굉장히 사랑 표현에 되게 적극적이잖아요. 일본 남자들은 되게 드라이하거든요. 초식남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애정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남자들 어떻습니까? 진짜 제가 영상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혹은 애인과 뭐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고기 막 다 구워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어준다거나 접시에 놔준다거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이렇게 막 들어주고 차문 열어주고, 이런 기본적인 매너 같은 게 있잖아요. 여자를 좀, 내 여자를 잘 이렇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인데 일본 남자들은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부인이 뭐 무거운 거 막 여기 매고 끙끙 들어도 안 들어줍니다. 잘. 그리고 사랑한다, 밥 먹었니, 이런 살가운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되게 드라이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한국 남자들의 장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단점도 많죠. 물론 한국 남자 단점 무지 많습니다. 내가 그래서 일본 여자들한테 야, 너 여기 몰라서 그렇지 한국 남자들은 자기 여자를 굉장히 많이 컨트롤해. 어머 그래? 진짜 그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렇다고. 이 장단이 있는 거라고. 근데 일본 남자들은 그냥 뭐 와이프가 뭘 하든 각자의 생활이 중요하니까 여기는 굉장히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터치를 잘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내만 해도 저한테 터치, 바가지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제가 뭐 새벽까지 뭐 술을 먹고 들어오든 밤을 새든 와이프한테 먼저만 얘기하면 전혀 전화 한 통 하지 않습니다. 빨리 들어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아무튼 얘기가 좀 샜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의 어떤 장점을 가져가야 된다. 이게 저는 현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내한테 늘 얘기하는 게, 나를 일본 사람들이 다 좋아하길 바라지도 않고 불가능하다. 그냥 나의 성향과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는 계속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죠. 일본 사람이 어떤지. 그래서 오빠가 실수하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 계속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좀 강요처럼 들리고, 결과적으로는 일본 사람처럼 살아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옥신각신 티격태격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내와의 관계를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국자재가 생각하는 그 현지화라는 거는 그 나라 사람처럼 되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 사람들의 성향과 습관과 역사와 문화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파악하고 공부해라. 그리고 내 걸로 체득화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국 사람으로서의 장점과 여러분들의 개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그 매력을 잘 가지고 10분 발휘해 가면서 사는 게 바로 진정한 현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계신다면 악플 말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찬찬히 보면서 의견도 나누고 싶습니다. 아자님 틀렸어요. 현지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일본에 살면서 굉장히 독특한 일본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요즘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피곤하게 살아요. 여기 사람들 제가 봤을 때, 제가 한국인이어서 더 느낄지 모르겠지만 오늘 국자재가 생각하는 현지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저는 제가 일본에 있는 동안에는 국자재의 개인적인 개성을 잘 살려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현지화를 할 것이고요. 네, 이것이 과연 정답은 아닌 것 같지만 국자재가 생각하는 현지화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제 이야기가 공감이 가십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네, 이상 우리 집 거실에서 국자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